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석의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10월 5일 토요일인데요. 지금 현재 오후 2시를 좀 갓 넘어가는 좀 시간이네요. 태풍이 지금 우리 좀 남쪽 지방을 좀 핥히고 좀 지나갔었고, 그 뒤에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청명한 좀 가을 날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그 여의도에서는요, 또 이 세계 불꽃 축제가 또 열린다라고 하네요. 오늘 또 가을을 또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이런 또 그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그 주말은 이 주식시장이 안 열립니다. 주식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라든지 또는 또 신경을 쓴다라든지 또는 뉴스를 접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큰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뉴스를 보지 말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들었다라고는 듣는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부러 찾아가지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갖다 저는 보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봐봐야 만약에 오르면은 물론 좋아요. 오르면 기분이 좋지만은 반대로 막 떨어졌어. 떨어지면 어때요? 이 황금 같은 주말이 그냥 기분이 좀 더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뉴스를 갖다가 좀 접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또 이게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또 토요일 아침에 눈 뜨고 밤을 새면서까지 뉴욕 증시 갖다 보지는 않고요. 아침에 이제 또 그 흐름들 보고 어떤 그 이슈 부분들,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 지금 토요일 날 오후에도 제가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또 지금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은 뉴욕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사실 또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요. 확률은 높지만. 그리고 또 뉴욕 증시가 빠졌다라고 해서 또 우리 시장이 또 월요일날도 또 빠지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또 주말 갖다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지금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했고 1%가 넘는 오름세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양봉이죠. 장대 양봉으로. 자, 이거 지난 우리 시간 따지면 이제 목요일장에서 목요일날 빠지다가 이때 이틀 연속 빠졌을 때. 그래서 이제 개천절 때 이제 우리 시장이 열렸었으면 우리 시장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올랐죠. 올랐고, 자,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틀 연속 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1.4% 정도 올랐고요. 자, 1.4%면은 적지 않은 반등이죠.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역시 똑같이 1.4%. 그다음에 S&P 500도 1.4%. 자, 이 3대 지수가 모두 이 상승률이 거의 비슷한 1.4%대인데, 자, 이렇게 똑같이 3대 지수가 이렇게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어땠었나요? 우리 시장은 한 주간 계속 흘러내렸죠. 좀 주초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듯 했었지만은, 지난 이제 수요일날 급락, 수요일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장 장 초반,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막판에 계속 이게 징검다리 휴일이다 보니까요. 휴일을 앞두고서 이제 휴일 효과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가려다가 말고 가려다가 마는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수요일장, 그 다음에 목요일장, 수요일장, 금요일장 이틀 연속 크게 좀 빠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지금 그 양시장 모두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딱 하루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 시장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별로 본다면은 지수의 하락폭보다도 아마 체감지수 하락폭이 더 컸을 겁니다. 왜? 어제 상승 종목이 몇 개였었냐면은 500개, 한 600개 조금 안 되는 정도. 대신에 하락한 종목은 1,500개.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뭐 2배 이상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지수의 좀 그 하락폭보다도 내가 좀 느끼는 체감적인 이 하락폭이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죠. 종목이 많이 빠졌어. 근데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 그렇다면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 IT, 전기전자 이 업종들이 선방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는 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폭은 지금 느끼는 폭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양시장 모두 1% 지수적으로는 1% 이상 하락을 했었던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뉴욕 증시가 왜 강세를 보였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좀 장대 양봉으로 이제 만들어냈다. 방금 그 차트를 이제 보셨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이에요. 자, 실업률이 3.5%로 5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실업률, 아무래도 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제가 한 20년 전, 그러니까 지난 그 2000년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뭐 뉴욕 증시 그 실업률이 뭐 9%, 뭐 8%막 이렇게 그 진행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몇 년 만에 뭐 최고치다 막 이랬었는데 다음부터 이제 실업률은 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는 50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만 보면 참 경기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또 내용을 보니까는 이 비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덜 증가했습니다. 덜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증가세가 둔화가 되었다? 최저치는 최저치이지만은 좀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약간 좀 안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좋으면은 한번 경기가 좋다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은 또 너무 좋으면은 그 연준의 이제 이 금리 인하 지금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쏙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증가세가 둔화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아마 이번 달에도 0.25%포인트 아마 올릴 가능성, 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뭐 현재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무역 좀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이 트럼프 참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이 트럼프의 이 새치혀에 여기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뭐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뭐 비애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트럼프가 또 긍정적인 이 뻐꾸기를 좀 날렸습니다. 중국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중국이? 중국과 무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또 좀 앞으로 진행이 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낙관론을 갖다가 좀 확대를 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그 뉴욕 증시 연 이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이었었는데 자,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정말 지금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무역 협상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봤는데 자, 10일과 11일에 이틀 연속 이틀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워싱턴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 일정이 이제 확정되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 뭐 9월 말에 또 시장도 한번 강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었죠. 여기서 이제 빅딜을 보다는 어떤 세부적인 좀 작은 부분이라도 좀 합의가 되는 스몰딜 타결에 대한 이러한 그 기대감들, 뭐 완전 타결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 소소한 부분이라도 좀 몇 개라도 좀 이룰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결을 좀 이루어내자.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모두 현재는 급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요.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도 뭐 중국과의 어떤 뭐 협상 부분에서 뭐 양보할 뭐 뜻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또 중국의 시진핑도 이 국경절 그 행사에서 뭐 이제 막 열병식 지금 가지면서 뭔가 이제 과시를 했죠. 예, 과시를 하면서 자 우리는 강하다. 중국은 강하다라고 이제 여전히 좀 예. 죽이고 숙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아직도 보면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강대강 지금 현재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몰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실제 또 결과를 보게 되면은 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15일 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미국의 그 대중국 관세율 인상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대중국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갈등, 또 이 부분이 또 시장의 또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뭐 우리 시장에도 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좀 시나리오이긴 한데 뭐 그렇지만은 좀 그 현실적으로는 이번이라고 해서 갑자기 또 막 타결이 될 그 가능성의 어떤 조짐이라든지 어떤 근거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지금 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지금 뭐 소문난 잔치에 모일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좀 대비를 하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시장에서 계속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뭐 돼지열병 관련주도 있고 또 뭐 경역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순간적인 어떤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IT 아니면은 반도체, IT 아니면 바이오였단 말이에요. 좀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IT도 힘들어, 바이오는 더더욱 힘들어. 그러다 보니 그 틈새를 갖다가 지난 상반기부터 뭐 최근까지도 이 5G 통신 장비 어떻게 보면 뭐 KMW 혼자 아주 뭐 굉장히 뭐 고분군투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 3대 이 섹터들 중에서 자 지금은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자, 이 과정 속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전자, 자, 일단 제가 가이던스를 제가 그 7조 2천억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지금 7조 지금 2천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상 갈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7조는 7자 앞에 7자가 붙어야 돼요. 예. 뭐 6조 뭐 9천억 뭐 이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아마 좀 실망할 겁니다. 왜? 이미 지금 다들 눈높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1분기, 2분기 다 6조 원대였었지만은 이 3분기는 그래도 뭔가 좀 개선돼야 된다. 왜?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연중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그 근거를 갖다 설명해 주려면 최소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7조 원대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시가총 2위 종목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금요일장에서 이 두 종목이 올랐죠. 이 두 종목만 올랐습니다. 예. 반도체만 어떻게 보면은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항상 그동안 계속적으로 최근에 밀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테스죠. 자, 테스가 어제는 5%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사실 19,000원 그 이하권, 자 19,000원 이하권에서 여기서 이제 뭐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바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 테스가 근데 어제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시장 따라서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흔들긴 했는데 이거 가긴 가야 돼. 지금 속도가 지금 빨리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저께
어저께 지금 올라가 주었고 2만 원대를 갖다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2만 원대를 넘어섰고 자 이제 2만 원이 어떤 그 벽, 이 2만 원이 예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뚫었단 말이죠.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어제 뭐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은 뭐 동진 세미캠도 지금 현재 뭐 최소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솔브레인, 뭐 솔브레인도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뭐 횡보를 하다가 좀 움직이는 이제 흐름인데 솔브레인보다는 테스가 확실히 올라가는 이 흐름이죠. 탄력이 일단은 올라갑니다. 현재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라서 제가 이제 테스 랜드 쪽으로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자 테스가 자 2만 원대 자 위로 올라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OLED 쪽, OLED 쪽에서는 제가 야스를 말씀드리는데, 자 야스는 뭐 소폭 조정 받았지만은, 자 보세요, 자 추세가 지금 끝났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뭐 박스권에 이제 거의 하단, 이제 하단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 이 지지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26,000원대로 올라갈 겁니다. 자 현재 25,000원대는 저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지금 자리이다,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액트로를 말씀드리고 있죠. 액트로. 자, 액트로도 지금 한 번 더 눌렸다가 어제 바로 그냥 또 양봉 만들어내면서 땡깁니다. 자, 이 폴디드 광학줌 내년도에 이 삼성전자 이 플래그십 모델에 채택될 폴디드 광학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레포트, 여의도 레포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바로 이제 MC넥스죠. 자 MC넥스도 하루 이제 그 이번 주 하루 조정받고, 자, 이 조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물론 뭐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은 추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 중간 매집의 거래량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요 지금 뭐 시장에서 일관되게 자 지금은 반도체다, 반도체 쪽으로 좀 보자. 자, 시장의 주도주 일단은 확실하게 그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 5G가 왜 올라갔습니까? 숫자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좀 구체화되는 그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반도체도 이제 서서히 그런 지금 그 구간이다,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지금 시장은 일단은 IT 쪽으로 좀 보시고요. 물론 뭐 HLB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바이오가 신뢰를 갖다가 완전하게 획득하기는 여전히 어렵고, 또 5G 관련 종목들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어떤 피로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가벼울 수밖에 없는 IT 반도체 쪽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도 굉장히 종목이 많습니다. 장비, 소재 쪽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제가 일단은 뭐 테스트를 말씀드렸었지만은, 또 지금 현재 안 움직이는 반도체 중에서 이제 곧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조만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석의 수익공장 미래손 남자,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